가만히다 더 시점입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트럼프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주식이 이제 미친 듯이 한번 오를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천박하게 지금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 당장 안 나가도 그냥 핸드폰으로 주식을 사면 되는데 왜 당장 나가서 주식을 사라고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요. 그래서 더 시저는 나가서 주식을 좀 살까 고민을 잠깐 했으나 그냥 나가지 않고 집에서 주식을 조금 샀다. 코인도 살짝 샀다. 미영 무역 합의의 나스닥이 상승을 해줬죠. 트럼프가 말을 한 지점이 한 약한 이쯤이었는데 이쯤부터 미친 듯이 한번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장 막판에 약간의 차익 실현.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종가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괜찮은 상승을 해주었다. 비트코인은 미친 듯이 한번 오르더라고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요. 공포지수는 62. 드디어 탐욕의 구간에 나스닥이 미국 주식 S&P가 안착을 했습니다. 이젠 탐욕의 시기. 얼마 전까지 익스트림 피어에 미친 극도의 공포의 시기를 지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탐욕의 시기. 트럼프가 너무나 좌우지장지지하는 장. 굉장히 좀 쉽지 않네요. 푸드클 옵션 0.74. 드디어 주식을 약간의 매도를 고려해봐야 하는 0.70 밑으로의 진입이 목전 앞에 와 있다. 만약에 최근에 최저점에서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하신 분들은 어쩌면 지금부터 약간씩 부분 익절을 하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주식은 0.80 이상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를 딛고 주식을 매집을 해야 하며 0.80 밑에 구간에서는 굉장히 주식이 오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매집한 물량을 부분 익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인 단타 매매, 차트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신 분들은 적극적인 단타 매매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찐 고수들의 장이 이제 시작된 거죠. 오랜만에 공포지수 매매법 한번 보고 가시죠. 공포지수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오히려 비중을 크게 매수를 해본다. 그리고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크게 매도를 한다. 사실은 이것은 안정적인 투자 방법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그냥 맘대로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구간은 공포지수가 62, 약간의 부분 매도 시기가 온 거죠. 또는 단타 매매. 그러나 더 시전은 아직 부분 매도는 하지 않았다. 단타는 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가 이제는 엄청나게 하락을 하면서 증시가 오르고 변동성도 조금 줄어들기 시작한다. 빅스 지수의 지지선, 빅스 지수의 121선과 201선 거의 겹쳐지는 자리, 그 자리는 빅스 지수의 한 20.5, 빅스 지수가 한 20 부근에 도달한다. 그러면은 증시는 상당히 추가적으로 많이 올라 있을 테고 그때부터는 뭐 좋으나 싫으나 부분 익절을 해야 되는 거죠. 3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부분 익절을 해야 되고 1배 지수 이런 거는 뭐 장기 투자니까 계속적으로 뭐 성향에 따라서 홀딩을 하셔도 되고요. US100 나스닥 지수입니다. 어제 트럼프의 그 말 이후에 나스닥이 연속적으로 오르면서 파란색 200일선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도 가장 누구보다 빠르게 말씀드렸고요. 나스닥이 단기적인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저항을 좀 받지 않겠느냐. 일단은 저항을 받았어요. 이 200일선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의 추세 완벽 상방 우상향의 척도거든요. 이 200일선을 이번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좀 저항을 받고 있어요. 200일선을 넘겨주느냐 못 넘겨주느냐에 따라서 추후 몇 개월간의 향방이 갈릴 것입니다. 그 향방이 갈릴 기간이 바로 지금이고요. 200일선만 넘겨준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나스닥은 우상향을 할 수 있지만 200일선을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면 나스닥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겠죠. 이 넘겨주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은 좋지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오늘 또는 최소 다음 주에는 무조건 200일선을 넘겨주어야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그러나 다음 주까지도 나스닥이 200일선을 넘겨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조금 긴장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좀 넘겨주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나스닥은 상승의 채널 빨간색 상단, 빨간색 하단 안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넘겨주기를 좀 기대하고 조금 안정적인 매매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약간의 부분 익절을 조금 하시고 넘어가셔도 괜찮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론자기 때문에 롱충이라서 넘겨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넘겨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생각일 뿐 여러분의 성향에 따라서 하셔야겠죠.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여기서 계속적으로 한 1주, 2주 정도 트라이를 하다가 이렇게 넘겨주니까 이렇게 좀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그 후에도 상승 나오지 않았습니까? 200일선 굉장히 중요한 현재 변곡의 자리. TQ 십자도지를 조금 보여줬다는 것은 아주 방향을 좀 결정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TQ 일단은 뭐 홀딩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가 아직 200일선과의 거리가 상당히 좀 있잖아요. 이 엔비디아 포함해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도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상당히 밀려 있는데 엔비디아 대장을 필두로 이 반도체 쫄따구들을 모두 모아서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나스닥은 200일선을 넘겨줄 수 있다 봅니다. 현재 마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물론 구글과 애플은 상당히 좋지 않지만 빅테크들이 상당히 많이 회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당히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빅테크들은 솔직히 말해서 오를 만큼 다 올랐다. 그런데 아직은 못 오르고 있는 이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반도체 섹터, 얘네들이 지원군으로 더 올라주면 나스닥도 200일선을 넘겨주면서 우상향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너네들이 좀 잘해야 돼. 엔비디아 힘 좀 내주길 바랍니다. 저도 뭐 엔비디아 2배 NBDL 갖고 있고요. 아직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반도체, 그러니까 이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줘야 된다. 더 가야지. 일목균형표 비비다가 뚫고 쭉 가야지. 쭉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가야지. 쏙술도 크게 의미는 없으나 장기 하방 저항선을 약간 뚫을랑 말랑하면서 비비고 있다. 좀 더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쏙술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목표가는 온 거예요, 사실. 이 저항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 저항선까지는 무조건 터치를 할 것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재 그 상황은 온 것이고요. 이제는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돌파를 해서 약 한 16? 이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되지 않을까. 테슬라, 현재 테슬라가 좀 어제는 오르긴 했으나 여전히 횡보의 상황. 개미들은 상당히 좀 지쳐있다. 개미들은 테슬라로 드라마틱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이온큐나 뭐 팔란티어나 뭐 템퍼스 AI나 뭐 이런 계잡주들로 넘어가고 있다. 급등주들로 넘어가고 있다. 물론 팔란티어는 계잡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의 많은 개미들이 지쳐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아직도 여전히 매수의 관점이 아닌가. 테슬라는 있잖아요. 굉장히 힘든 종목이에요. 보통의 멘탈로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고요. 나스닥이 내려갈 때 혼자 올라가기도 하고 나스닥이 오를 때 혼자 내려가기도 하고 그냥 지 멋대로 간다. 테슬라가 이렇게 쭉 내렸을 때도 나스닥은 그렇게 내리지 않았었어요. 테슬라가 먼저 하락을 시작했고 테슬라가 이게 횡보를 할 때 나스닥은 오히려 크게 내렸었죠. 테슬라는 미리 쳐맞고 이미 이러한 횡보의 구간에서 큰 손들은 매집을 끝냈다. 그 큰 손들이 매집을 끝냈기 때문에 그 큰 손들은 이제 개미가 지쳐 떨어져 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개미들이 계잡주, 급등주로 넘어가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게 개미들이 다 지쳐 떨어져 나갈 때면은 적막해질 때 매집을 끝낸 기관들이 자금을 추가로 투입해서 쏘지 않을까. 계속적으로 테슬라는 횡보의 상황이기 때문에 고통을 좀 인내하고 재미없음, 지루함을 좀 인내해야 된다. 하지만 추세 라인을 그었죠. 여전히 테슬라가 270달러 초반이나 260달러 후반으로 온다고 하면은 저는 2배 레버리지를 추매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세상으로 볼 때는 이제는 내려도 260달러는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미 테슬라를 저는 많이 갖고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막 오를 때 추매를 하시기보다는 적절한 자리를 줄 때만 추매를 하시는 게 테슬라를 홀딩하는 적절한 방법입니다. 숏의 보조지표. 숏이 많이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 많이 지쳤습니다. 숏을 탄 개미들은 많이 지쳤을 거고요. 그 숏을 탄 개미들이 이제 진짜 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손절을 할 때 증시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TMF는 그냥 단기 매매로 하셔야 되고요. FNGU의 후손이죠. 이게 좀 2위에 올라왔다는 것은 개미들이 탐욕에 지금 휩싸여 있다. MSTG는 그냥 단타로만 JEPQ 그리고 이제 QQQ도 보이고요. QLD도 보이네요. 이런 걸 보면은 개미들이 조금 현명하지 않나. 어느 정도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이제 배당주 또는 저배율 그리고 1배 ETF로 넘어가는 모습.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나스닥이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려가게 된다고 하면 이 조정장이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다. 어쩌면 올해 내내 이렇게 200일선 밑에서 박스권을 만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횡보의 장으로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일선 무조건 넘어줘야 됩니다. 넘어줄지 안 넘어줄지 모르겠지만 넘어줘야 된다. 코인의 공모지수는 73. 내일이면 어쩌면 코인의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그리드로 갈 것 같습니다. 코인베이스 일부입니다.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또 재를 부리면서 코인베이스가 실적 발표 후에 상당히 내렸다. 그래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기대감으로 또 코인베이스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기대를 갖고 있고요. 21선 올라오고 있고요. 실적 발표라는 악재가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는 코인베이스는 코인들이 올라주면서 탄력을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약간의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21선 올라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지받고 추가적으로 좀 파란색 저항까지 한 225달러까지도 한번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MSTR 진짜 대단한 종목이네요. MSTR은 사실상 최고점이라고 봐도 괜찮을 차트고요. 왜냐? 이때는 볼린저 밴드 둥둥 오버슈팅, 이때는 완전히 최고점 미친 오버슈팅을 보이고
세력들이 나갔었죠.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음봉으로 꽂아버리면서 세력들이 나갔었죠. 최근 들어서 개미들이 MSTG 스트래티지 숏 2배를 많이 타고 있는데 숏을 타야 되는 순간들은 이런 순간이에요. 사실 MSTR 차트를 보고 MSTR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그러면은 볼린저 밴드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된다. 이때 숏을 타는 겁니다. 반대 포지션의 종목이 볼린저 밴드 둥둥일 때 숏을 타고 단기적으로 먹고 튄다. 아무 때나 숏을 타는 게 아니고요. 상당히 확률이 높을 겁니다. 조만간 MSTR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으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볼린저 밴드 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다. 그러면은 MSTG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멤버십 텔레그램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때는 좀 무서울 거예요. 왜냐 MSTR의 추세가 엄청날 테니까. 하지만 그때 조금 용기를 내서 MSTG를 타고 한 하루 이틀 차트를 보지 않으면 수익권으로 돌아와 있을 것이다. 숏은 단타기 때문에 수익권으로 돌아가면은 매도를 한다. 오랜만에 보는 전세계 시총순위 비트코인 드디어 5위. 이 비트코인이 지금 4위 엔비디아와 시총이 엄청나게 차이가 크잖아요. 비트코인의 시총 순위가 올라올 때까지는 이미 다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엔비디아를 제낄 확률은 상당히 크지 않아요. 저번에 비트코인의 작년 불장 때도 비트코인은 5위까지만 올라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은 매수의 시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게더리움이 46위까지 올랐다.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밑에는 무려 삼성전자까지 있습니다. 국장의 기둥이라고 옛날에 불리었던,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삼성전자. 한마디로 삼성전자보다 현재는, 오늘은 게더리움이 더 안전자산이다. 왜냐 시총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참 안타깝네요. 비트코인의 일봉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상승의 채널 안에 캔들이 있기 때문에 어설프게 매도하지 말고 홀딩의 관점이다. 홀딩을 해야 된다. 결국에 상승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고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상승 추세의 상단을 돌파하면 이 구간은 오버슈팅이다. 지금 오버슈팅입니다. 비트코인.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보유자의 영역이다. 즐기는 구간. 기분이 너무 좋으시면 약간의 부분 익절도 하셔도 되고요. 비트코인은 이제 추가적으로 향후에 조정이 나올 시 상승 추세 상단 오버슈팅의 상단선을 맞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이제 피날레, 라스트 댄스, 사요나라. 잘 가라.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매도하셔야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그리고 이 게더리움이 지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죠. 곧 있으면은 게더리움이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방향을 어제 결정을 했는데 상방으로 일단 장대 양봉을 뽑아주면서 결정을 하긴 했는데 너무 심하게 결정을 했다. 따라잡으면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과도하게 아무도 못하게 이렇게 올려버렸다. 그리고서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이 상단선에 위에 떠있는 볼린저 밴드 둥둥, 이게 바로 볼린저 밴드 둥둥입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떠있는 거. 여기서는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게더리움의 추가적으로 상승을 당연히 저도 한 3,000달러까지 좀 올라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는데 적어도 여기서는 매수를 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조정이 와서 볼린저 밴드 안으로 이렇게 약간의 좀 눌려주고 횡보를 할 때 그때 한번 이렇게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더리움 이렇게 좀 고통을 줬으면 이제는 좀 가야 되지 않나. 이 장대 양봉의 캔들로 단기적인 단기 상방은 컨펌이 된 거고요. 가야지. 게더리움이 불씨를 당겼기 때문에 조만간 어쩌면 알트코인의 대불장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게더리움 네임 서비스라고 ENS라고 게더리움 네임 서비스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뭐 소액 들어갔는데 그것조차 뭐 괜찮은 자리라고 봐서 멤버십 회원들께 말씀드렸고 현재 약 한 15% 정도 수익을 보고 있네요. 더시저스 멤버십에 최근 UDT에서는 단타 매매도 좀 하고 있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저희 UDT 회원님들 중에 상당히 고수들이 많이 최근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좀 UDT 회원님들께 도움도 받고 있고요. 그렇게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좀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스윙 또는 중기 투자를 하는 장교 멤버십도 계속적으로 유지 중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전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무언가 지속할 수 있다는 건 생각 이상으로 단단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이다. 주식이 진짜 어려운데 생각 이상으로 단단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무한 존버를 하시고요. 하지만 세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무한 존버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차트를 좀 보면서 약간의 좀 사파를 좀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 끝까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